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큰 관심으로 지켜보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힘으로 아들을 진정시킵니다. 누가 이렇게 난동불이라고 했냐? 응. 난동불인 사람 칭찬 못 듣는다 했지? 응. 엄마가 안 바꾼댔잖아. 영을? 당뇨의 한쪽 시력까지 잃은 어머니. 매일매일이 힘에 부칩니다.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전화를 한번 눌러봤는데 어떻게 어디에다 쥐를 맡겨놓고 우리가 진짜 끝을 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너무 그냥 막막해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죽을 때. 그거 제일 많이 걱정해. 부모 입장에서 아픈 아이를 아프지 않은 다른 아이에게 맡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보다 나가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정말 한 시간만이라도 아이보다 더 살고 싶다. 엄마가 미안하다. 똑똑하게 못나줘서 미안하대. 방금 보신 영상은 2주 전 KBS에서 방영된 시사직격 우리 새끼를 잘 부탁합니다 편의 일부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홍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가족을 돌보던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발달장애인의 삶의 짐이 되는 강북이 아니라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이 되기 위해 이런 예견된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도 보통 발달장애라 칭하는 자폐성 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중증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이 약 1,400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돌봄 부담을 나눠 가지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분들이 주거유지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과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분담하여 자립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작년 8월부터 수집한 민원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는 그들을 잠시 쉬어갈 공간조차 쉽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강북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돌봄과 방학 돌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늘 예산 부족으로 공간 확보 및 차량 지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작년 9월에 비해서는 장애인 복지관으로 이전하며 소교육실 하나가 더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비장애 형제 자매나 친구들과 어울릴 공간도 없고 부모들이 기다릴 공간조차도 부족합니다. 해당 소교육실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운영되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복도 작은 소파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차량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차량은커녕 보험료나 유류비도 지원받을 수 없어 도우미 선생님들이 사비로 택시를 이용하거나 하는 실정입니다.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운행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사업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직 지원 사업과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민선 8기 강북구의 공약 이행 현황을 봤을 때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9월 커리어 플러스 센터 개소 등을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거 및 유지 지원에 대한 부족하기에 타 지자체의 정책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쉼터, 발달장애 가족 쉼터 등을 참고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려와 간절함이 잘 전달되도록 영화 학교 가는 길 일부 장면을 잠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자식은 그냥
발달 장애를 앓던 어린 아들을 둔 일가족 3명이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내용의 장애 아동을 문서가 키우는 발견됐습니다. 부모들이 아이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60대 사건이 아버지와 잇따르고 30대 있습니다.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형을 돌보던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자녀들의 자라서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24시간 양육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갈 데가 없는 지금의 우리의 심정 여태까지 참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는 세상이 아닌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 함께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국가, 책임질. 지난 2019년 발달 장애인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재판부의 양형이 담긴 판결문을 읽어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된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을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절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고 있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